DMZ 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구상이고요. 만 이것이 성사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접경 협력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인 구상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DMZ 내부에 협력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 4가지의 협력 거점을 만드는 구상이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는 판문점과 임진강,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철원과 설악산, 그래서 4군데의 협력 거점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2단계로 그림을 보시면 이 내부 거점과 그 인접 지역 간을 연계를 시켜서 이 내부 거점이 하나의 협력 거점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즉 평화적, DMZ의 평화적 목적에 어울리는 그러한 시설물과 공원들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3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DMZ 전 지역이 하나의 이제 평화공원화 되어서 생태적으로나 평화적으로나 하나의 이제 벨트가 되는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평화공원의 단계적 방안입니다. 조금 더 그 협력 거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판문점의 경우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인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국제화 잠재력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광객, 방문객이 판문점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 판문점에 국제평화협력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DMZ 평화마을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철원은 한국전쟁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남북한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총알과 포탄이 떨어졌으면 이것이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 지역이 휴전선 안으로 설정이 됨으로 해서 또 생태 보존이 잘 된 청정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자연공원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설악산과 금강산의 경우에는 2개의 자연공원을 만들어서 하나의 연결 통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거점 후보지가 되고요. 그동안 금강산 육로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이미 연결도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과 금강산은 상당 부분 협력 거점으로서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안보 우려도 상당히 다른 협력 거점에 비하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육로 도로가 지금 개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새롭게 신규로 협력 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DMZ 평화공원의 건설 의의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아마도 DMZ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통일은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DMZ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도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DMZ 평화공원을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DMZ의 생태계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립공원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 DMZ의 상당한 부분은 생태지역으로 지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일정한 구역만 개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자연 보존도 하면서 또 평화적인 이용 개발도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공원을 개발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A 국가와 B 국가가 접경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보호 지역을 각각 개발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평화공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의 보호 지역이 접경에 걸치면서 하나의 통일된 평화공원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평화공원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두 개의 국가의 보호지역이 다소 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자연 평화공원이 연결도로로 연계되는 경우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강산과 설악산은 접경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은 서로 다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두 개의 보호지역이 연계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연결 통로가 없는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일 두 개의 국가가 접경 지역에 하나의 연결된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인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평화공원을 만드는 초기 단계로서 적절한 협력 모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공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에 거쳐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됨으로 해서 큰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DMZ의 면적은 한반도 전 국토의 1.6%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의 20%가 그곳에 살고 있고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의 50%가 DMZ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평화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러한 휴전선이 평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따라서 한국의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1988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고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한다든지 혹은 민족문화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제안했고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DMZ의 자연공원화, 그리고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초소와 중화기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의 제안으로는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DMZ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그리고 판문점과 개성지역에
평화협력지구를 만들고 이 지역의 유엔 기구 그리고 평화, 생태, 문화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DMZ의 지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평화지대 혹은 평화공원 혹은 평화시 여러 가지 형태의 평화공원 제안을 해왔고 이것이 성사된다면 남북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자면 접경협력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와 수평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경협력의 유형은 강, 호수, 바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이러한 지형에 맞는 유형의 접경협력을 모색해야 됩니다. 남북한의 접경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북핵 개발이라는 장애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전단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